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주중에 낀 휴일 덕분인지 이번 주 그래도 좀 빨리 가는 듯 했습니다. 시장 상황 더 좋았으면 오늘장 더 신나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일단 간밤 미국 장은 PPI 도매 물가가 좀 편안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찾았고 매그니피센트 7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 이미 전강 후약 패턴으로 좀 상승 장대 양봉 코스피를 그렸으니 쉬어가겠다라고 포고를 하는 듯이 방향성을 잃은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일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시장부터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그려졌었고요. 소량의 매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많이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2681선에 종가 형성을 했네요.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 둘 다 부재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빨간불 마감은 됐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워낙 컸다는 점, 그래도 그 변동성이 위쪽으로 열려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는 부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오늘장 특징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700선이 좀 무너졌다가 회복했다가 하는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을 보여주는 건 반도체와 전력 쪽, AI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그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한다는 점에서도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리는 쪽이 바로 그쪽이 아닐까 증명이 되는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대표죠. 삼성전자, 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력 쪽에서는 LS일렉트릭, 또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일진전기까지도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디자인하우스, 오늘 에이징랜드도 눈에 띄었고 램테크놀로지는 어제장 시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으로 지금은 분류되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실적을 내는 종목이라서 좀 아래로든 위로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LP위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또 투자하는 분야, 5대 분야에서도 눈에 꼽히는 LP위성입니다. 위성통신인데요. 자율주행부터 AI, 로봇 등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미래 기술 핵심이 초연결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와 연동해서 위치 관련 기술 보유한 AP위성 오늘 좀 거래대금 포착이 됐는데 사실 이 종목도 크진 않은 종목이라서 변동성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보셔야 될 텐데 그래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또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와 전력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텐데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 이상으로 보유자분이라면 비중을 확대해야 할지 그리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전력과 반도체 정말 세세하게 세워드릴 건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팍스탁의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라고 해야 될까요? 반주호 멘토와 또 오늘 함께 또 전략 세워볼 테니까 낱낱이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앞두고 또 다음 한 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는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 맥의 AI 칩 적용, 더 커지는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애플이 간밤 자체 개발한 AI 칩, 이 M4를 올해 말부터 맥북에 장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주가가 4.3%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얻어간 것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키워드는 AI에 있었고요. 그 파워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AI의 가장 큰 대장, 바로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발걸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텔이 엔비디아 H100에 견질 수 있는 대항마, 바로 가우스3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AMD 역시도 작년 말에 MI300X를 공개를 했고, 오픈AI 역시도 이 AI 가속기 쪽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거야 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하1을 연말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밝히는 동시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마하2 개발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우리는 과연 후속 섹터로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할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센터가 미래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에 4조 투자했다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이 데이터 센터에 4조 원을 2년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구글 역시도 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최근에 공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들도 발걸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아랍에미리트가 데이터 센터 건립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주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140조에 달하는 그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AI 반도체 칩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엄청난 전력을 써야 되니까 전력기기, 전선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전 등과 같이 에너지를 조달하는 에너지원,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갈 수 있고, 시스템 운영과 냉각 쪽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은 섹터들 중에서 우리 멘토님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과거에 편입을 해주셨던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대장이죠. 정말 큰 수익률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9% 넘게, 보세요.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더라고요. 이 기세 정말 꺾이지 않고 쭉 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뭐 그럭저럭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휴일이 있었으니까 네.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 쉬니까 또 시간이 더 빨리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CPI 결과 그리고 PPI 결과 이후 발표를 하고, 또 중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표랑 좀 약간 경제 지표가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이러한 연준의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반영이 되면서 좀 경제 지표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채권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이는데, 정말 이 주식 시장은 지금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PPI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애플 그런 호재 속에서 보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호재 속에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 뭐 예를 들어서 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닐까, 이러한 우려 속,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속, 근데
그런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소식 속에서 뭐야 빅테크 기업들 AI 장난 아니네? 이쪽의 수익성이 더 커지겠네?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니까 오히려 더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투심이 오히려 미국 증시를 좀 불타오르게 했다. 좀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네.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장은 네. 어제 사실 그 상승분이 저는 약간 좀 선반영이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소멸됐다고 보실까요? 사실 뭐 인맥주들 이벤트는 끝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종투세 이런 관련해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밸류업 프로그램과 지금 여당에서 그동안 윤 정부에서 밀었던 것들이 네. 과연 이제 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그 금투세라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 사실 외국인 기관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야당이 이겼으니까 그럼 이거 통과 안 되니까 주시장 악재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네.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쨌든 외국인이랑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엔 이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면은 그 메이저 수급들은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삼성전자와 특정 반도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안 팔고 계속 사듯이 네. 이러한 지금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 다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은 아닌 그런 좀 그렇게 좀 정석적으로 흘러가는 네. 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이 빠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다 빠지는데 어디로만 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쏠림은 좀 극심해지고 있고. 아이러니하고요.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주식 중에 특히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전망까지 일단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 전망까지 힌트를 주셨는데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죠. 애플 맥의 AI 칩 적용, 더 커지는 AI 반도체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또 애플 관련한 이슈가 나왔어요. 드디어 애플도 정말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드나 봐요, 멘토님. 사실 이거는 예정돼 있는 수순이 아니었나. 왜냐면 사실 애플도 지금 그동안 주가가 조정 나왔던 이유가 아이폰 수요 둔화 그리고 애플카 철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야, 우리가 로봇 얘기가 나와도 좀 지지부진하더니 네. AI는 정말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애플카를 안 하고 로봇을 안 하더라도 AI는 해야겠다. 네. 약간 이 의지를 애플이 어제 보여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AI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 분명하다라는 점을 애플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어제 그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수요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저렇게 강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사실 이 기대감이 진짜 크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때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게 노키아라든가 삼성도 모토로라. 예, 그렇죠. 모토로라, 네. 노키아, 뭐 삼성전자도 후발로 합류했는데 네. 근데 잘 보시면은 애플이 저렇게 시총 1위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때 시총 1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후발주자였습니다. 스마트폰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럼 이번 AI 시장에 후발주자로 네. 뛰어들었더라도 네. 선발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따라잡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기대감을 갖고 있으세요? 네, 왜냐면 그동안 애플이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사후에 사실 뭐 되게 막 그렇다 할 뭔가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AI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불태우고 있는 사실 것이 아니냐.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근데 그런 혁신을 내놓지는 못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사실 비전 프로가 이번에 혁신이 될 뻔했는데 조금 약간 실망스럽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애플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제 위기를 느꼈다고 한다면 저는 이 AI로 승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좀 더 종목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이슈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또 그 키워드가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에이징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에이징랜드를 공략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또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억울한 게 아니 이거는 그때 목표가를 좀 잘못 적어가지고 네. 이게 9만 원을 했었는데 원래 8만 원이었는데 9만 원을 해놨다가 네. 이게 84,500원 터치하고 좀 빠졌었는데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오늘 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쉬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때문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애플이 AI에 뛰어들었다라는 거는요. 잘 들어보시면 AI 자체 AI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애플이 그 바운드리를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TSMC에다가 맡기거든요. 대부분. 네. 대부분 TSMC예요. 그러면은 자, 애플이 AI 칩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바운드리 시장 경쟁력 자체가 지금 TSMC가 워낙 센데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근데 TSMC에 공급되는 반도체 일부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HBM이 아니라 이제 또 AI 칩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뭐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론은 HBM, D램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랑 D램이랑 둘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는 네. D램 쪽인 거고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TSMC랑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애플이 지금 대표적으로 TSMC랑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냐면 저도 제가 만약에 애플 그런 주요 인사면요. 네. 삼성전자는 경쟁자잖아요. 네. 아이폰과 갤럭시는 경쟁 관계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TSMC의 손을 더 줄여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쑥 눌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온디바이스 AI 이쪽이 올라왔던 이유가 애플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징랜드라든가 이제 뭐 가온칩스 이런 쪽이 TSMC랑 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오늘 시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 뭔가 이번에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설 수 있는 AI 기술 갖고 있지 않을까 기대감 갖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에이징랜드와 가온칩스 이 디자인하우스 쪽 계속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좀 보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쉬어갔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군들 움직임 보면요. 계속 새로운 게 수급이 이동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돕니다. 그럼 지금 유리기판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런 AI 칩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RM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거나 네. TSMC 만약에 이제 또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이제 또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뭐야 그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아 이게 TSMC가 역시 TSMC구나 이러면은 삼성전자 입지가 사실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오히려 또 마이크론이 실적이 더 잘 나오면은 야 이거 우리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하나씩 증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실적 발표,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가가 선반영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막상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못 나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이랑 계약 물꼬를 텄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호재고 네. 좋은 소식이면 맞아요. 네. 근데 이미 수주잔고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밸류랑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뭔가 수주가 나오고 여기서 추가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뭔가 있어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했는데 막상 뭐야 생각보다 실망스럽네 이러면은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약간 조금 삐끄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항상 고려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크론, 왜 우리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정통 반도체 레거시 쪽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도 이제 드디어 HBM 하는구나 라고 네. 인식이 되는 거면 네. 결국 HBM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좀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이랑 좀 차이점이 네. 거기에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미국 주식은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게 주가가 빠지거든요. 네. 미국 주식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이 HBM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네. 밸류를 따져봤을 때 지금 주가는 싸다 이게 평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론이 저렇게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과연 마이크론의 그런 물량이랑 어떻게 이게 나눠 먹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어쨌든 먼저 납품을 해요. 근데 그 물량을 지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타 기업들이 과연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의 손을 더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미국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올해 또 대선도 있죠.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는 네. 마이크론을 더 밀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부분을 네.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 네. 예를 들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게 대형주는 한 번 사이클을 잘못하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과거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95층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96층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90층, 87층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은 맞는데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돼버리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임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대응의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는 AI와 함께 계속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장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애플도 신사업인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니 또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종목 전략 한번 세워보자라고 또 그 관점에서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미래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4조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미래 아닌가요? 그 두산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네. 한번 뭐 만들어 봤는데요. 전력 관련해서 또 풀어볼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번 주에 GNC 에너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났죠. 근데 이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시즌2 처음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I 중심으로 지금 뭔가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는 부분, 그 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가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결국 AI죠. AI랑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경제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어떤 기업들이 구리를 자꾸 사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그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구리를 누가 살까요? 필요한 사람. 그렇죠. 네.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 뭐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랑 네. LS 관련 기업들 그리고 변압기라던가 배전반이라던가 전선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구리를 사겠죠. 왜냐하면 전선의 주 재료가 구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왜 도대체 구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매점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왜 살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이니까로 결론이 나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도 LS 계열사입니다. 오. 네, 가온전선 LS 계열사고요.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가온전선도 그렇고 지금 가는 종목들이 보시면 정말 강하게 조정도 없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구리 가격이 오른데 그러면 뭐야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데 야 우리 구리 살 거야. 그럼 뭐예요? 구리 사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선 많이 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쫙쫙쫙 조정도 없이 가는 겁니다. 왜? 수요가 폭발하면요. 주식도 똑같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에 수요자랑 똑같거든요. 그럼 매도자가 많다라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이런 수요 폭발로 지금 구리 가격 인상, 상승, 그다음에 전선, 이런 변압기,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우디도 지금 데이터 센터 아마존도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의 수요 증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출몰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23년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때 챗봇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폭발적으로 올랐죠. 네. 근데 그때 폭발적으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 챗봇 할 거야 했고 뭐 메타 너도 나도 AI 빅테크 네. 기업들이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도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한대요. 그러니까 야, 그 전선 만드는 회사들이 이때다. 그러면서 구리를 사기 시작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고요. 요거를 좀 비슷한 뭐 사례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원래 2만 원짜리 하던 뭔가가 10,000원에 판대요. 그러면 그 줄이 얼마나 많이 설 것 같으세요? 50% 할인한다 그러면. 많이. 진짜 많이 쓰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로 귀신같이 아침부터 줄 서갖고 맨 끝에 선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동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은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계속 이제 궁금한 게 이 전력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비가 들잖아요. 네.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전기 요금 결국 인상하게 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좀 나중 문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 AI 그러니까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메타, 페이스북이 성공했던 이유,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데이터베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네이버랑 다음에 그 월 이용자 수를 MAU라고 하거든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 네. 그래서 그게 이용자 수가 많으면 타는 거는 거기에 광고주한테 돈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MAU 수치를 제공을 하고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를 태웠을 때 이만큼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한 ROI가 어떻게 될지를 산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성장을 한 거고 그들이 돈을 벌었던 이유. 그리고 메타가 돈을 벌었던 이유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죠.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왜 인수했을까요? 광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리고 아마존이 빅테크 기업이 된 이유도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로. 애플이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왜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팔잖아요. 네. 그럼 그거 구매하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가 DB예요.
그쵸? 그쵸. 그쵸? 정보. 정보. 그러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기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네. 다 DB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DB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광고를 하든 광고주를 받든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걸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데이터 센터 짓고 대한민국에도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장사 안 하잖아요. 그들은 네. 모든 국가에서 우리 걸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이게 AI와 결합되면은 나중에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AI가 없으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구리 가격 인상, 폭등 그리고 전선주, 변압기 다 랠리가 나오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전력 수요, 전기 많이 필요할 거야 라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AI 성장하고 있고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성장 더 할 거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신재생에 대해서도 뭐 태양광, 원전도 계속 또 주목받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제 탄소 제로, 뭐 넷제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사실 기업이 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따로.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AI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너무 시사점으로 되는 걸까요? 전력이 부족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저 너무 사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인프라 구축은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전력 공급도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그 전력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이건 제가 거의 뭐 밤에 러시아 조명 켜놓고 혼자 맞아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사회주의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또 경제 우리 시장 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전력망 관련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고 이 안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수익도 정말 많이 내주신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어떻게 또 종목에 대한 전략을 풀어가야 할지 저희가 전략 수립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저희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시즌2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마지막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주식팀이십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에 너무나도 아쉽게 라운시큐어가 편입 불발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멘토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BNC 최근에 단백질 분해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 탄력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IM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상 좀 많은 낙폭을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분 모두 다 되돌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상향하거나 달성한 종목 잘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은 또 Y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효자 종목 오브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대 강세해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두성 엔지니어링 가장 최근에 편입을 해주신 종목답게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양진혁 멘토님은 바로 효성중공업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4만 9천 원까지 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목표가인 40만 원 정말 코앞에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 40만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굉장히 큰 올해 조정받다가 드디어 반등하면서 오늘 7%대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다 빨간불인데요. 딱 유일하게 한 종목 원택이 목표가 달성만을 못했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동훈 멘토님 이용기기 정말 잘 다뤄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흐름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날짜가 더 있었으면 이것까지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 종목 바로 LS 일렉트릭을 꼽을 수가 있겠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장중에 23%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목표가인 13만 원 넘어서 16만 원에 근접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 HB테크놀로지 요즘 유리기판으로 함께 묶이면서 시세 정말 좋습니다. 역시나 큰 수익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NC에너지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편입하고 나서 너무 예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도 목표가 달성 뒤였고요.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끝을 내봤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가장 빛났던 종목 3가지 추려봤습니다.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위와 3위 종목에 모두 다 제약바이오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주목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오늘 시원한 반등세 때문에 활짝 웃음이 났고요. 그리고 2위에 이주호 멘토님의 LS 일렉트릭, 정말 효자 오브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일을 해주면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가 줬습니다. 자, 오늘의 쌈장 뽑아보고는 싶은데 오늘의 쌈장 바로 최강 쌈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쯤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대신 지난 거래일이었던 어제까지의 쌈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실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었어요. 그런데 수정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3위 자리에 어제 진짜 주식팀이 올라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주호 멘토님의 LS 일렉트릭 때문에 3위 자리였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면서,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은 정말 내내 상위권을 잘 지켜줬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77% 넘는 수익 챙겨줬고요. 그리고 이동훈 멘토님 나홀로 3자릿수 수익률을 챙겨줬습니다. 과연 이 순위 그대로 최강 쌈장이 뽑아져서 이동훈 멘토님이실까요? 아니면 사실 효성중공 오늘 너무나도 불티나게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명승부사 양진형 멘토님이 1위 자리에 갔을지, 아니면 우리 이주호 멘토님의 LS 일렉트릭 때문에 2위 자리 혹은 1위 자리까지 갔을지 다음 주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일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봐야 할 텐데요. 이주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부터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이 속에 파란불 켠 종목이 딱 한 종목인데, 일단 멘토님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결례를 범했네요. 어제 잘못 화면이 나가서 3위신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또 3위까지 올라오셨어요? 이게 사실 원래 저기 1등 하신 분이 원래 꼴찌였거든요. 네, 2주 오셨었잖아요. 2주 아니요. 원래 처음에는 저 1등 하신 분이 원래 꼴찌였어요. 그리고 제가 4등이었는데 네. 갑자기 저분이 1등 가셔가지고 제가 꼴찌가 됐는데. 오동훈이셨나요? 네, 원래 처음에 오동훈이었다가 이게 저분이 이제 1등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원래 꼴찌에 있었어요. 이제 3주호가 되셨어요? 네, 3등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우셨었잖아요. 뭐 울진 않았는데. 네, 저 봤는데 뒷모습. 아니. 꼴찌는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좀 잘 했는데 어쨌든 LS 일렉트릭이 좀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딱 가장 먼저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종목이 LS 일렉트릭인데, 저희 안 그래도 우리 강펀치 키워드에서 전력 이야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LS 일렉트릭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네. 그리고
빨리 잡아주셨어요. 목표가 상향도 하면서 목표가 달성도 했고요. 2번이나 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 시즌2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상향을 한 번 더 해도 될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20만 원 간다 봅니다. 20만 원까지요? 네, 진짜로. 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지금 밸류 대비 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지금 여기서 이 13만 7,500원을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위로 가겠다, 한미반도체처럼 가겠다 소리거든요. 오. 그리고 이 지금 구리 가격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구리 전선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배전반, 저는 이 배전반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거 종목 편입할 때도 그때가 3월 18일이었죠. 3월 18일 시가 87,900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PD님도 그러셨어요. 가겠냐? 많이 올라왔는데 가겠냐? 그렇지 않아요? 피디님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가겠냐 이러길래 저는 뭐 사실 뭐 그때 이제 효성중공업이랑 현대일렉트릭 진짜 날라다닐 때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니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맞아요. 오히려 액침 냉각 쪽이 좀 더 관심을 받을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액침 냉각이랑 변압기 올라갈 때였는데 네.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이거는 배전반을 봐야 된다. 배전반 어쨌든 전선이랑 배전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고점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게 고점을 높이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한번 눌렀다 가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1차 함수처럼 우상향하는 종목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서 거기서 손들 나간단 말이에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꼭대기에서 갑자기 막 이런 과거에 예를 들면 그 2차 전지 갈 때 에코프로 갈 때 경제 TV에서 틀면은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황제주일 때.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몇몇 사람들이 네. 뭐 한미반도체 거품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 근데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한미반도체 얘기하셨었잖아요. 저는 그때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네. 그 2차 전지 날라다닐 때. 네. 그때 이제 2차 전지 막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 그때 한미반도체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도 안 했어요. 그때 저는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를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실 경우 눌릴 때 버티질 못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그래서 그때 효성중공업이랑 HD 일렉트릭을 안 가고 재룡전기라던가 이런 것보다 이쪽을 골랐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주가 자체는 덜 올랐을 때였어요. 87,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업사이드로 더 우리가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S도 증권가 평이 되게 괜찮은데 네. LS와 LS 일렉트릭 중에 LS 일렉트릭을 고르신 이유가 키가 뭘까요? 뭐 아까 말씀드리자면 배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저는 배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20만 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게 LS 그룹주들이 지금 일찍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LS 일렉트릭의 핵심 사업은 배전반 사업이에요. 수전반 배전반 사업이라고. 그럼 계속 배전반 쪽을 키워드로 두고 네. 전력 쪽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전반 쪽은 아직 뭐 사실 이게 배전반 관련주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사막 콘덴서, 이제 후속주가 사막 콘덴서 마지막 주자거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이유들이 이제 슬슬 오늘도 이제,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배전반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밸류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밸류가 왜냐면 뭔가 지워져야지 밸류 측정이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밸류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밸류 측정이 돼서 주가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워낙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또 아주 흥미진진하게 리뷰를 해주셨어요. 꼭 주셨던 전략들 꼭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는 클래시스를
이제 지금 이 포트 안에는 없는 종목인데 워낙 이 클래시스로 수익 정말 많이 내주셨고 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의 초입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화장품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굉장히 또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또 타이밍 챙겨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이 종목 편입할 때 2월 19일이잖아요.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32,6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횡보할 거를 예상을 하고 저는 제가 이거 2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신규 편입하고 네. 싶다 하고 수익 실현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제가 바꾼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좀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에 심지어 금리를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영업이익률 높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안 빠져요. 덜 빠져요. 그때 빠지더라도. 금리 관련해서도 영향받지 않을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네, 주셨었거든요. 금리가 올린다 한들 이 의료기기, 화장품 수요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 이쪽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 금리를 고금리 시대인데도 미국 기업들 실적 잘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과 마진율과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기업들은요. 금리를 뭐 올리던 아니면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감안하시고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변동성 극심할 때 이런 종목으로 좀 피로감 느끼지 않을 종목 포트폴리오 속에 하나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클래시스 보시면서도 실적 시즌 안에서도 수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전략 주셨고요. 저는 지금 두 종목을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삼성 SDI와 코리아 FT 이거 두 개 중에 뭘 볼까요? 코리아 FT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삼성 SDI는 그냥 적금 넣듯이 사시면 됩니다. 네. 코리아 FT 볼까요? 이 종목은 좀 아쉬운 게 네. 하필 또 제가 손절가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고 사실 이게 화요일 날 올라가다가 시가에서 갭 상승한 다음에 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자율주행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자동차 쪽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워낙 고점이긴 한데 좀 짧게 단타성으로 짧게 수익 내고 나오기에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 다시 한번 얘기 나올 때 현대랑 기아가 상승 나오면서 같이 한번 튀어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왜냐면 이제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보다는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가 네.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이 종목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무조건은 아니죠. 뭐 네. 100%는 없으니까 좀 어, 움직일 만한 종목 아닐까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화신이라던가 SL이라던가 성화이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빠지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화신 같은 중목군들은 빠지는데 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현대차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카. 그러니까 네. 이거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된 종목군들만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현대랑 기아에서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종목 수혜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선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읽어주셨습니다. 코리아 FT까지 리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또 종목 관련해서 전략 계속 챙겨드렸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 어떻게 든든하게 포트폴리오 챙겨보면 좋을지 또 계속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은요. 시즌2의 최종 1위와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장장 2개월간의 6명의 멘토가 정말 치열하게 수익 배틀을 펼쳤는데 그 막을 내리면서 최종 주식 고수 1위 자리에 등극한 멘토가 공개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진이 화면에 나갔는데 과연 누가 1위 주식 고수가 될지 특집 방송인 만큼 주식 고수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 비법을 대방출해 드릴 거거든요. 저희와 함께 그 알짜배기 비법 풍성하게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